캠핑 이것만 알면 당신도 전문가 시즌2 첫 번째 시간입니다. 시즌1에서도 그랬지만 첫 번째는 이론이에요.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면서 실행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론 교육으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어디선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L&T, Leave No Trace, 흔적을 남기지 말자. 제가 영상 마지막에 늘 하는 멘트죠. 이 L&T에 7가지 지침이 있습니다. L&T는 미국에 있는 환경단체 이름인데요. 거기서 이 7가지 지침을 만들어서 아웃도어를 즐기는 이들에게 실천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조항을 외우고 있진 못하지만 그냥 몸속에 배서 실행하는 것들이 대부분이죠. 저도 공부할 겸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T 7가지 지침, L&T는 Leave No Trace의 약칭이다.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캠페인으로 자연을 방문할 때 흔적 안 남기기 지침, 최소한의 영향만 미치게 하자는 모든 야외 활동 시 지켜야 하는 필수 원칙입니다. 자연에 사람이 야외 활동을 하러 나왔다는 거는 피해를 끼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잘 하고 왔어도 자연을 밟는다는 거는 그것만으로도 피해를 주는 거라서 피해를 안 줄 수는 없지만 가능하면은 그 피해를 최소화하자, 뭐 이런 약속 같은 거죠. 첫 번째는 미리 충분히 준비하고 계획한다입니다. 예를 들어 여기는 강천섬이에요. 강천섬을 이제 여러 번 다녀왔으니까 알지만 잘 모를 때는 강천섬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 주차장은 어디에 있는지, 지정된 장소가 있는지. 예전에는 저희 주차장이 없을 때 마을에 가는 차를 세웠단 말이에요. 엄청 혼잡하고 난리였는데 이후로는 저쪽 끝에 넓은 주차장이 생겼죠. 그런 것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지역 주민들한테 피해를 끼칠 수도 있고. 웬 헬기가 날아다니냐? 교통 혼잡으로 인해서 주차하고 빼고 이러면은 어쨌든 연료를 낭비하는 거잖아요. 뭐 그런 것도 문제가 되는 거니까 방문 지역 정보 수집해야 되고, 최소 인원 구성. 인원이 많아지면은 어쩔 수가 없어요. 많이 먹을 걸 준비하게 되고 또 떠들게 되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끼치기 마련이니까 가능하면 최소 인원으로 다니는 게 좋다. 그래서 요즘에는 뭔가 추세처럼 혼자 다니시는 분들 많은데 산이나 좀 이런 데는 가능하면 혼자보다는 두 분이서 가시는 게 좋고, 혼자 가게 되더라도 제 주변 사람한테 어디 간다라고 꼭 알리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내가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이 사람 올 때 됐는데 왜 안 오지? 뭐 가족 있으면 와이프나 아니면은 어머니한테 말씀을 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걱정을 누군가 하게끔 해서 내가 연락을 못 하더라도 나를 찾아줄 수 있게끔. 되도록이면은 두 분, 많아도 한 3명 정도가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3명도 적은 인원은 아니지만 4명부터는 모이게 되면은 아무래도 많이 떠들게 됩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식단도 계획을 해서 쓰레기가 최소화 나올 수 있게끔 하는 게 좋고, 요즘에 비화식 하다 보니까 상당히 좋은 게 이 스토브랑 가스를 안 챙기게 돼서 짐도 줄 뿐더러 뭔가 해먹을 것들을 안 가져가고 바로 먹을 수 있는 것들만 챙기다 보니까 먹는 것도 간편하고 쓰레기도 별로 안 나오고 정말 좋긴 하더라고요. 트래킹 앱을 이용한 방향 탐지로 알바 방지, 트랭글, 램블러, 가이아 여러 가지 있는데 트래킹 앱을 사용을 해서 길을 잃지 않으면 그만큼 체력 소모도 덜 될 테니까 먹는 것도 덜 하겠죠. 기후변화와 응급상황 발생에 대한, 밖에 나오면은 기후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날씨 정보가 정확하다고 해도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그래요. 그리고 갑자기 비가 내릴 수도 있고, 보온 의류로 최대한 잘 챙기는 게 좋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핫팩도 여분으로 하나 챙겨 다니시고, 구스다운 자켓도 여름이라서 필요 없어 이게 아니라 가벼운 거 있잖아요. 라이트 자켓, 그런 거라도 하나 챙기시는 게 좋아요. 등산로 다니다 보면은 표식 리본이 상당히 많은데 하나 정도는 이해를 해요. 왜냐면은 길을 못 보고 갈 수도 있고 길이 헷갈리는 경우는 그 리본이 상당히 의지가 되거든요. 근데 남들이 달았으니까 나도 달아야지 하면서 막 주렁주렁 달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정말 자연에 큰 민폐를 끼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설치 리본은 최소화 했으면 좋겠어요. 리본도 좋지만 썩지는 않는 거니까 방향 표시도 가능하면은 주변에 있는 지형지물 있잖아요. 돌멩이라든가 나뭇가지라든가 이런 걸 모아서 화살표 모양을 만들어 갖고 방향 표시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둘째, 지정된 지역만을 걷고 캠핑한다. 단단한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비된 탐방로나 캠핑장, 바위, 자갈, 마른 풀이나 다진 눅. 정비된 등산로나 캠핑장 같은 데는 바닥이 단단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사람이 다니지 않는 비탐방이나 이런 데는 좀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거죠. 가능하면은 정비된 정식 등로만 이용하시는 게 좋고요.
야영 같은 경우도 계곡이나 호수 같은 게 있으면은 최소한의 거리라는 게 있어요. 약 60m 이내의 야영을 피해야 수질 오염을 방지할 수 있거든요. 야영 장소는 새로 만들기보다는 가능하면 기존에 누군가 머물렀던 자리, 이렇게 둘러다 보면은 좋은 자리는 이미 그런 표시가 많이 돼 있으니까 쉽게 찾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아, 여기 누가 야영을 했던 자리구나, 머물렀던 자리구나. 풀 막 해치고 풀 베고 막 죽이고 이렇게 하지 말고 기존에 누군가 머물렀던 야영지를 활용해서 자연 훼손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등산로 보존 방법은 이미 만들어진 산길을 이용하는 거고, 빨리 가려고 지름길을 이용할 경우는 훼손의 원인이 되겠죠. 길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라도 아, 이렇게 가면 빨리 갈 수 있어 해갖고 등산로가 아닌 길을 헤쳐서 올라가지 마시고 가능하면 지정된 등산로를 이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는 뭐 이런 헤치고 다니는 거 좋아한다, 동서 트레일 신청하세요. 가기 싫어도 잡산 막 가시 막 있는 나무들 막 헤치고 가야 됩니다. 셋째, 배설물이나 쓰레기는 올바른 방법으로 처리한다. 배설물이나 쓰레기는 아주 천천히 분해되거나 아예 분해되지 않는다고도 합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안겨주기도 하죠. 비화식이나 흔적 안 남기기 이런 캠페인은 많이 되고 있는데, 배설물에 대한 거는 좀 시일이 더 지나야겠지만 아직까지 많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아, 저기는 누가 봐도 배설물이 있는 곳이야, 막 흰색으로 표시해 놓고 엄청 불쾌스럽죠, 보기만 해도. 이거는 국내에 해당이 안 될 수도 있는데 뭐 해외에선 이렇게 한대요. 용변은 200보 원칙, 물가에서 최소 100m, 소변은 풀밭이 아닌 맨 땅이나 바위, 대변은 깊이 20cm 구덩이를 파고 묻는다. 이거 제가 재작년에 미국 갔을 때 영상 찍어 놓은 게 있어요. 시즌2 진행하면서 언제 한번은 말씀드리긴 할 건데, 이 손 한 뼘이 저는 22cm인데 대충 이 정도 되면 한 20cm 나오거든요. 여성분들은 조금 작을 수도 있고, 이 정도 깊이로 바닥에 묻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변을 보기 전에 바닥을 20cm를 파서 이를 보고 묻는 거죠. 가능하면 사람이 다니지 않는 길, 뭐 사람이 다니는 길에 앉아서 그렇게 싸는 경우는 없겠지만 누가 봐도 야영지 뭐 이런 데는 좀 자제하자는 거예요. 좀 가능하면 깊은 데로 들어가서 20cm를 파고, 시중에 똥삽이라고 나와 있는 게 길이가 딱 20cm예요. 똥삽을 이용해서 바닥을 판 다음에 삽을 집어 넣어보고, 아, 삽이 충분히 들어가는 깊이구나, 그럼 20cm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화장지 물티슈는 절대 같이 묻거나 던져놓고 오지 마세요. 다 쓰레기니까 잘 챙겨가지고 가지고 오시고, 그게 싫으면은 덜 먹고 안 싸면 됩니다. 아시겠죠? 쓰레기 같은 경우는 포장지를 사전에 제거하고 식자재를 집에서 손질해서 가시는 게 아무래도 최소화할 수 있겠죠. 요즘에 포장이 너무 잘 되게 나와서 비닐도 있고 종이박스도 있고 막 이런데, 가능하면 집에서 분리할 수 있는 건 다 분리를 해 오세요. 분리를 해가지고 딱 그냥 부어서 먹을 수 있게끔 하면 쓰레기도 최소화되고 정말 편하죠. 그리고 절대 음식물 쓰레기 바닥에 파서 묻으시면 안 됩니다. 썩지 않아요. 냄새만 나지. 그리고 바닥이 심하게 오염이 되겠죠. 넷째, 있는 것은 그대로 보존한다. 여행 다니다 보면은 아웃도어 환경에 뭐 유적지도 있고 바위도 있고 뭐 식물, 자연물들 되게 많잖아요. 경우에 따라서 뭐 바위를 막 옮겨가지고 내 자리에다가 뭐 텐트 고정한다고 쓰시는 경우도 많은데, 가능하면 안 쓰는 게 좋고, 그렇다고 해서 뭐 내 생명의 위협을 받는데 쓰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경우는 사용을 하더라도 다시 원위치 해놓자는 얘기죠. 다섯째, 캠프파이어는 최소화하고 모닥불 대신 스토브를 써야 하며, 하더라도 지정된 장소에서만 한다. 뭐 국내 같은 경우는 일단 산에서는 스토브 사용이 금지되어 있으니까 해당이 없는 얘기긴 한데, 지금 여기 강천성 같은 경우도 보면은 아직까지는 스토브 사용을 금지시키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화기를 사용하는데, 화기를 사용하는 건 좋단 말이에요. 그럼 딱 거기까지만 해야 되는데 캠프파이어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화로대를 사용하는 것도 아니야. 아까도 보니까 막 여기저기 잔디 한가운데다가 불 피워갖고 바닥 막 다 새카맣게 태워놓고, 이거 좋습니까? 이러면은 이건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본인의 인성을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하지 말라는 데서는 좀 안 해야지. 다 큰 어른들이 왜 그럽니까? 캠핑장 가세요. 불질하고 싶으면은 정신 캠핑장 가서 장작 사다가 2포 대고 3포 대고 그냥 밤새 태우시면 됩니다. 이런 데서는 제발 불질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캠핑장 가서라도 불질 하시면은 바닥에다 하지 마시고, 화로대 그 마트 가면 한 10,000원도 안 하는 것도 있으니까 그런 거 사서 하세요. 화로대는 사실 좋은 거 살 필요 없어요. 어차피 불에 다 닿으면 똑같아지기 때문에 정말 특별한 기능이 있는 게 아니고서는 그냥 불질만 할 거면은 시중에 있는 저렴한 화로대 구매해서 사용하시면은 바닥도 보호할 수 있고 당신의 인성도 지킬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있잖아요. 국내에서는 화기 사용 금지고 불을 쓰면 안 되지만 내가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어. 뭐 길을 잃어서 하산을 해야 되는데 하산을 못하고 있고 날은 점점 추워지고, 이런 경우에는 벌금을 내더라도 일단 내가 살아야 되니까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뭐 불을 피워야죠. 하지만 부득이 불을 피워야 될 경우에는
산불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화선을 나름대로 구축을 하고, 불을 피우면 흔적을 안 남게 할 수는 없지만 좀 뒤처리를 잘 하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섯째, 손으로 6개가 안 되네. 야생 동식물을 보호하고 존중해야 하며 먹이를 주어서는 안 된다. 보면 요즘 산에 길냥이도 많고 뭐 개냥이도 있고 막 그런데, 야생 동물들은 아니지만 저는 먹이를 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6번째도 마찬가지예요. 동물한테 먹이를 준다는 거는 자꾸 그곳을 찾게 만들고 생존 방식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야생 본능을 해쳐서 결과적으로 그들을 죽이게 되는 거기 때문에 먹이를 안 주는 게 좋고, 특히 번식기 같은 경우는 접촉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7번째, 다른 사람을 배려한다.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가 쉬러 온 것도 있지만 저분들도 쉬러 온 거거든요. 배려를 해야겠죠. 타인도 충분히 자연을 경험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하고,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서 좀 멀리 떨어진 곳에서 야영을 하시고요. 누가 먼저 자리 선점하고 있으면은 내가 그 자리 하고 싶어도 먼저 왔으니까 좀 인정을 해주고, 좀 더 떨어진 곳에서 떠들어도 서로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거리를 두고 야영을 하시는 게 좋고요. 소리는 최대한 낮추고 자연의 소리만 듣는 걸로 하시죠. 우리는 자연을 즐기러 온 거니까. 어제도 여기 왔더니 캠핑하러 오신 분들은 아닌데 피크닉 하러 오신 분들께서 막 3분, 4분 이렇게 모여서 오시니까 아무래도 말소리가 커져서, 저도 뭐 식구들을 데려가면 어쩔 수 없이 시끄러워지긴 하는데, 혼자 쉬러 왔는데 옆에서 막 하하하하하 호호호호 막 이렇게 떠드니까 그 스트레스 장난 아니더라고요. 휴대전화 소리는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불쾌한 소음이기도 하니까 이어폰 사용을 권장합니다. 예전에는 그런 게 많았는데 요즘에 캠핑장 가서 음악 크게 틀어놓고 하는 분이 안 계시죠. 저도 가끔은 오토캠핑장 가서 철수할 때 흥이 안 나니까 힘들어서 음악 틀어놓고 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저녁 시간대 있잖아요. 뭐 영화를 본다던가 음악을 듣는다거나 이럴 때는 가능하면 이어폰 사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내가 더 집중하기도 좋고, 내가 듣기 좋은 소리지만 상대방한테는 소음이 될 수 있거든요. 등산을 하다가 오르막길에서 무거운 배낭을 진 사람이 있으면은 내려오는 사람이 양보해 주는 게 좋습니다. 올라가려면 힘들잖아요. 가다 멈췄다 가면 더 힘드니까 무거운 배낭을 지고 올라오는 분이 계시면은 길 좀 살짝 비켜서 먼저 올라가게 하시고, 뭐 이거는 얘기 안 해도 잘 하실 거예요 아마. 그리고 여기에는 없는데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로컬을 존중해야 된다. 자, 우리는 어디 가든 이방인입니다. 자연을 가도 이방인이고 타 지역을 놀러 가도 우리는 손님이에요. 그러면은 거기 지역 주민들을 존중을 해야 돼요. 로컬이라고 하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음식도 팔아주고, 맛이 있든 없든 그냥 한 끼 정도는 거기서 먹어주는 거예요. 먹고 맛있으면은 예상치도 못한 이 맛있음에 더 기분이 좋아질 수도 있잖아요. 저도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유명한 맛집을 찾는다기보다는 시장이나 동네 골목 돌아다니다 보면은 되게 오래된 식당들이 있어요. 그런 데 가면은 절대 실패 안 합니다. 제가 보증해요. 체인점 같은 데 가면은 1인 1메뉴 시키는 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근데 오래된 식당들은 한 번에 여러 개 하려면은 대부분 뭐 할머니들이나 할아버지들이 하시는 데라서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래도 말씀을 잘 하셔서, 저희는 여기 메뉴가 너무 많은데 이것도 먹어보고 싶고 저것도 먹어보고 싶고 너무 궁금합니다, 이렇게 하면 또 싫은 대색 하면서 또 기분 좋게 해주시고 또 맛있게 싹 비워서 먹고 나오면은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로컬 존중해 주시고 식사도 하시고, 길도 잘 모르면은 물어보시면은 정말 잘 가르쳐 주세요. 저 이번에 아이들 둘 데리고 전국 일주 할 때도 계획한 것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것도 되게 많거든요. 매일매일 새 일정을 짜야 되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서 일정들이 틀어지고 걱정이 많았는데, 가까운 데서 식사 한 끼 하면서 여기는 어디가 유명한가요? 어디 가면 뭘 볼 수 있나요? 여쭤보면은 정말 친절하게 잘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첫 번째 시간은 말이 좀 많았어요. 여러분께서 아웃도어 생활을 하시는데 꼭 알고 계시면서 지켜주셨으면 하는 그런 사항들이니까, 7가지 조항을 다 외우진 못하더라도 여기 가서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좀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하신 다음에 몸소 실천에 옮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영상은 등산화 요즘 구매들 많이 하시고 날씨 좋아서 이제 산행 준비 많이 하시는데, 의외로 제 주변에도 산을 정말 많이 탔다고 해도 등산화 끈을 묶는 법을 제대로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정말 짧게 등산화 묶는 법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흔적을 남기지 마세요.